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 현재 한국의 미제 사건이다. 2003년 10월 10일 부산 해운대구 장산에 위치한 성불사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가을 풍경이 이어지고 있었다.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한 산에는 등산객과 사찰을 찾는 신도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날 오전에는 한 어린이집의 가을 소풍도 예정되어 있었다. 그날 소풍에는 어린이집 원생 약 12명과 인솔교사 3명이 함께했다. 이 소풍에 특별히 동행하게 된 아이가 있었다. 바로 2살 남짓한 남자아이 모영광이었다. 모영광은 정식 원생이 아니라 누나가 다니는 어린이집 소풍에 따라온 아이였다. 당시 모영광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지 약 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상태였다. 아직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해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가족들은 기억하고 있다. 소풍 당일 아침 모영광은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낯선 환경 때문인지 울거나 칭얼거리는 모습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어린이집 측에 함께 소풍에 동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잘 돌볼 테니 괜찮다고 말하며 부모의 동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모영광은 누나와 함께 어린이집 소풍 차량에 올라 장산 성불사로 향하게 되었다. 성불사는 장산 중턱에 위치한 사찰이다. 사찰 주변에는 등산로가 이어져 있고 사찰 건물과 마당이 비교적 넓게 펼쳐져 있다. 아이들은 오전에 사찰에 도착해 간단한 구경을 하고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며 소풍을 즐겼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간식을 나눠주고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날 오전까지는 모영광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한 보조교사가 식수를 뜨기 위해 잠시 자리를 이동했다. 그리고 그 뒤로 화장실에 들렀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모영광은 그 보조교사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보조교사는 모영광이 뒤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 순간 모영광은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혼자 남게 되었다. 2살짜리 아이가 어른을 따라가다 집단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모으는 시간이 되었다. 간식을 먹고 정리를 하면서 아이들을 하나씩 확인하던 중 교사들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모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찰 마당 어딘가에서 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교사들은 사찰 마당 주변을 둘러보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모영광은 나타나지 않았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교사들은 사찰 내부와 주변을 급하게 찾아보기 시작했다. 건물 안, 화장실, 마당, 주변 길목 등을 확인했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사들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결국 어린이집 측은 아이를 찾지 못한 채 부모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오후 3시경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은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성불사로 향했다. 부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변에서는 수색이 시작된 상태였다. 경찰에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초기 수색은 사찰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경찰과 소방 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어 장산 일대를 수색했다. 사찰 마당과 건물 내부는 물론이고 주변 등산로, 산길, 숲속까지 넓게 확인했다. 장산은 부산에서 비교적 높은 산 중 하나로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성불사가 있는 구역은 어느 정도 제한된 공간이기도 했다. 등산로가 정해져 있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멀리 이동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수색 작업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다. 경찰과 군 인력까지 동원되어 산 전체를 뒤지는 수준의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영광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이의 신발, 옷, 장난감 같은 어떤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발자국이나 이동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원장과 인솔교사, 보조교사 등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마지막으로 상황과 연관된 보조교사는 집중적으로 조사받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교사들의 진술도 크게 엇갈리지 않았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했다는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다. 첫 번째는 단순 미아 가능성이었다. 어린아이가 어른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고 산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면서 이 가능성 역시 확실하게 설명되지는 않았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납치가 거론되었다. 실종 당일 성불사에는 어린이집 일행뿐 아니라 여러 신도와 방문객이 있었다. 사찰에서는 불공과 관련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사람이 많은 날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외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갔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납치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고 차량이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실종 이후 가족에게는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누군가 아이를 봤다는 연락, 특정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주장, 심지어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협박 전화도 있었다. 일부 전화는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이를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허위 제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고통은 계속되었다.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부모는 여러 지역을 찾아다녔고 실종 아동 관련 기관과 방송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아이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DNA 기술과 실종자 데이터베이스가 발전하자 경찰은 여러 보호시설과 실종 아동 기록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아이와 닮은 사람들에 대한 제보도 이어졌다. 2017년에는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이 모형광과 외모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생년월일도 비슷했고 외형도 닮았다는 이유로 가족이 직접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에도 몇 차례 비슷한 제보가 있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별다른 소득 없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되었다. 실종 당시 2살이었던 모형광이 만약 생존해 있다면 현재는 20대 중반의 성인이 되었을 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증거가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부모는 여전히 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실종 아동 찾기 활동에도 계속 참여하고 있다. 현재 수배 전단지에는 영광군의 어릴 적 모습과 현재 모습으로 추정되는 몽타주를 함께 보여주고 있으니 그 얼굴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돌아보자.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이 들거나 주변에 비슷한 사람을 보았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182에 제보하도록 하자.